자, 이렇게 용신까지 좀 맞춰 보았는데요. 일단은 사주, 제 목적 자체가 사주를 공부해서 내 사주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사주를 풀어보는 게 저의 목적이었어요. 애초에 방송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내 사주 내가 풀어보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오행의 구성을 봅니다.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와 신살 뭐냐, 와 뭐냐 이거 뭐 막 이렇게 막 따져요. 와 월지 해가지고 뭐 월지에 뭐 을, 개, 무의 편인인데 편인이 너무 많은데 이거 토가 너무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격을 따진다 그러시는 사람이 있을 거면은 이제 진월에 태어난 경금인데 와우 사화시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격을 따졌을 때 진토에 있는 지장간을 보고 여기에서 해당되는 오행이 천간으로 투간을 하였는지 보고 이거 편인격이네 이렇게 해서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지 마세요. 일단은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천천히 풀어보는 시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나중에 공부 많이 하셔서 그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오행의 구성을 살펴봅니다. 여기에 음양이라는 것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주에서 보시면은 토, 금, 수, 화, 목 이렇게 써놔요. 오행의 구성에서. 그러면 지금 이 사주에서는 토라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라는 친구는 하나,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는 없고 목도 없고 화가 요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4, 2, 0, 0,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인성과 비겁이 굉장히 강하다. 그 중에서 인성이 더 강하게 느껴져 있죠. 그리고 관성은 두 개로 되어 있다. 근데 관성이 인성에게 힘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행을 먼저 보시고, 오행 먼저 본 다음에 오행으로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건강상으로 먼저 살펴봤을 때 많은 것도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에 이거 비위가 좀 안 좋겠구나. 그쵸? 건강상 소화기 기관 쪽에 염려가 되는 토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으로 비위 쪽 혹은 소화기 계통 쪽에 문제가 있을 것이니 음식을 좀 가려가면서 섭취하는 게 좋겠구나. 혹은 토가 너무 많으니 먹을 것을 많이 먹을 수도 있고, 혹은 먹을 것을 뭔가 좀 까탈스럽게 편식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겠구나. 이렇게 또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분은 지금 진토월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토가 너무 많은데 진토월에 태어났습니다. 진토월이라는 것은 어, 봄의 마지막 환절기, 봄을 이제 끝마치고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환절기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봄에는 벌레도 많고 봄에는 환절기를 의미하고 봄은 피부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질환 쪽에 염려가 될 수 있겠구나. 전체적인 구성이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진토 글자 자체는 피부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화기 계통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피부 자체가 아토피라던가 혹은 민감한 피부 반응 알러지 뭐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조의 구성상. 그리고 성격적으로 좀 어때 보입니까? 좀 밝은 에너지이긴 하지만 약간 좀 침착하고 그런 가능성도 높지요. 일간이 침착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딱 보면은 토의 구성이 4개, 금의 구성이 2개, 화의 구성이 2개예요. 그러면 토라는 것은 신뢰, 믿음 이런 걸 뜻하고요. 하얀 색깔은 의리, 거부함, 변화를 싫어함, 내꺼임 뭐 이런 것이 특징이란 말이에요. 지킴 막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의리를 가지고 무언가 지키는 것. 토의 오행 자체는 말을 해서 전달하는 능력 이런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병이 되었어요. 토가 너무 많아. 그래서 머리는 차분하지만 뭔가 좀 참을성이 많아서 한편으로는 좀 답답한 그런 기질이 있겠구나, 이렇게 사주로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인내와 끈기가 있는 사람인데, 와 이거 고집이 좀 장난이 아니네, 참을성도 많겠구나. 근데 고집이 강한 게 병이구나. 그리고 변덕주의가 좀 보여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기독교인이에요. 경금이라는 것은 이제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얀색, 서양, 서쪽 뭐 이런 걸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크리스천과 의미가 좀 연관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토의 오행이 4개씩이나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애초에 일간 자체로만 봤을 때는 크리스천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무속신앙이나 토속신앙이나 뭔가 좀 유적 탐사대, 뭔가 좀 본질을 깨우치기 위한 그러한 어떠한 무속신앙의 토테미즘 신앙이 뭔가 좀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 봤을 때는 무속이나 토속 신앙 쪽에도 관련이 있으면서 기독교 등 혹은 화도 2개가 있어요. 목화는 보통 불교를 의미해요. 그런데 기독교 등 이런 기타 등등의 종교학과도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토라는 것은 믿음인데 토라는 것은 먹을 것과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속신앙, 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학업에 대해 뭔가 좀 연관성이 있는 것, 학문과 연관성이 인연이 있는 것,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뭔가 좀 고지식하고 막 이런 게 좀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음. 준비기간이 매우 긴, 준비기간이 매우 길어서 답답할 수 있음, 자기고집 매우 강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우물을 파는 외골수 기질이 경향이 강하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사주를 봤을 때 어때요? 중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재성이라는 것도 없고 식상이라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목,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행상. 그러면은 목이랑 수가 없다는 것은 사람 자체가 배움은 많이 배우고 막 배울 것에 막 엄청나게 끈질기가 파헤치고 이런 것은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뭔가 좀 남들이 알기 쉽게 풀이하는 그런 표현 능력은 좀 떨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사주는 뭐 아니면 도가 될 수가 있겠다. 그치만 한 우물을 파면은 크게 대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행으로 이렇게 일단 먼저 보세요. 자, 다음 이제 해석으로 이제 물상 해석을 들어갑니다. 물상론적으로 이제 해석을 보게 되면요. 자,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이 사주는 어떠한 게 떠오르냐면요.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바위도 있고 땅굴도 있네요. 구름도 있고 작은 땅도 있고 큰 산도 있고 옥토도 있고 뭔가 좀 드넓은 평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8글자를 한꺼번에 확 모아가지고 보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눈에 이 사주를 봤을 때 뭔가 좀 드넓은 평야에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그러한 형상으로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물상은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놓여져 있는 사주다. 그래서 바위산으로서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형상이 되어 있는 그러한 물상. 하지만 그 산 속에 나무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지장간의 을목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개수라는 친구가 있어서 이것을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천간으로 뭐 투출을 하거나 투간을 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지장간에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잠재성으로 놓고 봅니다. 그래서 산속에 나무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러면서 냉철하고 무미건조하게 있는 그러한 바위산과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고요하게 지금 이 상태를 보면은 고요하게 무언가를 골똘하게 연구하는 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먼지만 풀풀 날릴 수 있는 그러한 무미건조한 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체는 지장간 안속에 살고 있어요. 밖으로 투출되지는 않았습니다. 투간이 되거나. 그래가지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은 되지만 삶 자체가 굉장히 무미건조한 삶이 될 수가 있고 고독한 삶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목이라는 오행이 없기 때문에 목이라는 게 뭐예요?
먼지를 빨아들일 수도 있고, 이제 목 같은 경우는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고, 사람한테 봤을 때는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고, 그늘이 될 수도 있고, 밖에서 바라봤을 때 우와 산이 되게 멋있다 이런 것처럼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도 있는 그런 산이 될 수가 있는데, 목이 없어요.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목이 없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짝 떨어진다. 그렇지만은 명산이 되기 위한 조건에서는 나무와 물이 필요로 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산이 균형 있고 조화롭고 뭔가 좀 볼 것도 많은 그러한 풍요로운 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활한 산에 유지부동의 큰 바위가 하나 있겠구나. 이렇게 딱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를 위해 나무나 물이 오면은 참 좋은 사주가 되겠구나. 이렇게 물상론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물상론과 더불어서 신강신약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억부론으로 보았을 때 어때요? 편인이 너무 많지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 토다금매로 비경겁제가 묻힐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사주를 토다금매 사주로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목의 균형과 조화로 봤을 때 편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편인의 힘을 억제시킬 수 있는 목용신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신강신약 억부로 보았을 때 목의 오행을 균형과 조화로서 용신으로서 활용을 하자. 그럼 잠재력도 이끌 수가 있겠죠. 수의 오행을 희신으로 잡아서 목을 그러니까 수생목으로 목을 생하게 만들자. 목한테 힘을 실어다 주자.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십신과 십이운성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신강신약 억부론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은 목의 오행과 목의 오행으로서 균형과 조화를 맞춰줄 수 있는 오행은 목의 오행이다. 용신으로 이렇게 목을 잡았다. 목극토를 해줘서 잡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수의 오행을 희신으로 써서 수생목으로 목을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인정이 혼잡되고 인성이 과다로 토다금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조가 될 수 있으나 필자는 토다금매로 보지 않습니다. 자, 편인이 비겁보다 월등하게 강하죠. 그래서 극신강한 사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이 된 사주입니다. 내가 강해서 병이 된 사주가 아니라 인성이라는 친구가 너무 강해서 내가 병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살펴본다면 인성이라는 게 너무 강해서 병이 들은 사주예요. 그럼 인성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엄마, 부모님, 학업, 학문, DNA, 고향 뭐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행위 뭐 이런 기타 등등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병이 되었다. 인성이 과다하다는 것은 고집이 강하고 변덕이 있죠. 변덕이 있고 끼가 있고 본능적인 감각이 타고났지만 병이다. 그래서 재능이 있지만 병이다. 자, 그래서 외골수에 대한 그런 경향이 있고 사람 자체가 믿음직한 사람이 있지만 그 신뢰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그 신뢰가 때로는 독이 되는 그런 친구가 되겠지요. 지금 이 사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과신하는 데 있어서 주시를 해야 한다. 그래서 과신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해야겠다. 그래서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그래서 국가와 관련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 놓으면은 좀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범한 회사원보다는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혹은 그게 더 어울리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는 의리를 중시하고 결단력이 있는 그런 일관이 놓여졌고 머리는 차갑고 냉철하고 계획적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정에 이끌려 병이 될 수 있으니 그 정을 조금 주의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때로는 폭력적인 기운도 좀 보여집니다. 신강하고 시주 자체에 겁재와 편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여기는 속마음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면은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예의주시를 해야 한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 사람은 잘 참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궁은 별로 좋진 않다. 그래서 일찍 결혼하면은 별로 좋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하고, 이혼수에 대해서 좀 줄이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좀 떨어져 살거나 부모님과 조금 떨어져 살거나, 그래서 뭐 주말 부부로 활용하면은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만나게 되더라도 이해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하게 된다면 이혼수는 적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살로서 해석을 할 건데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신살은 거의 한 10%에서 5%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행과 음양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사주는 풀이할 수 있고, 차라리 그렇게 풀이하는 게 더욱더 신용이 있는 그런 형태가 돼요. 다 남아 있어요. 거의 애지간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신사로서는 구체적인 형태, 내가 오행으로 풀이할 수 없을 때 어떠한 디테일을 보기 위해서는 신살의 도움을 조금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살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이 년주를 보시면은 정의가 편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신사를 봤을 때는 이게 사슬 원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사 라망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원진 기문 쥐망, 그 다음에 일간을 기준으로 하여금 사화가 나타남으로써 요게 이제 압록과 학당기인 이런 게 나타나요. 일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간이 사화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게 신살로서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년주는 무엇인가? 국가와 조상님과 관련된 그런 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과 관련해서는 유년기가 될 수가 있고, 사주로 봤을 때 딱 들어오는 게 년주예요. 나의 첫 인상 혹은 내 집안으로 봤을 때 현관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입구의 출입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저는 국가와 조상궁 유년기로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인편관이 이렇게 동등한 동주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국가와 관련된 자격증과 연관성이 있고 어렸을 때 이런 것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근데 어렸을 때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세계적으로 딸 수 있는 어떠한 상장, 혹은 학교를 잘 다니면서 뭐 밝은 이상, 뭐 바른 이상, 뭐 개근상, 뭐 이런 기타 등등, 뭐 독서왕,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상을 많이 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관련된 자격증과 동시에 상장을 타는 데 있어서 조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주가 되겠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신사를 쓴다면 원진기문 지문, 지망의 압로 학당기인 이런 거 다 공부와 연관성이 있어야.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좀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함, 이렇게 좀 적어 놓았고요. 그래서 연주로 보았을 때 이 사람 자체는 어렸을 때 총명하고 본능적인 재능, 감각이 있고 본능적인 재능 끼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본능적인 촉각의 발달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주를 살펴볼 건데요. 월주를 보시면은 지망의 백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망이라는 것은 뭔가 좀 천라지망이라는 게 있어요. 수레천문, 뭐 진사라망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일간을 기본으로 딱 봤을 때 목 오행일간과 금 오행일간은 연애자평에 보시면 나오거든요. 천라지망이 걸릴 일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연애자평을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좀 풀이를 합니다. 사주에 천라지망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게 막 엄청나게 그냥 신살로 봤을 때 이거 지망살 꼈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사주가 어때요? 토가 너무 많아서 병이 됐어요. 천라지망이 토가 이렇게 돼 있고 또 화가 화생토를 하기 때문에 안 좋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망과 백호가 있다. 근데 지망과 백호는 굉장히 강한 힘이다. 지망은 얽히는 힘이고 백호는 뭔가 좀 특별한 힘으로서 강한 힘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은 백호라는 것은 남 앞에 서가지고 남이 싫어하고 껄끄러운 일도 아니야, 나는 특별해, 아니지 가야지, 막 이런 강한 힘을 뜻해요. 그런 게 백호예요. 혹은 뭐 아이고 백호 호랑이가 뭐 물어 죽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됐네, 뭐 이렇게 돼서 뭐 나쁜 살이라고도 하는데, 저희는 사주를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보기 위해서 사주를 보는 겁니다.
내 자아의식을 미친듯이 나를 괴롭힐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는 사주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좀 더 지혜롭고 어떻게 살아가면 더 좋을 것인지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아름답게 풀이를 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회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인 궁으로 봤을 때 활동 무대에 해당이 되는 그런 월주가 되겠습니다. 나이대로 봤을 때 이분은 30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주가 현재 상황이 돼요. 나이가 들어서는 여기가 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빨간 줄 쳐놨죠. 연주와 월주는 바꿀 수 없어요. 일주와 시주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내가 월주와 연주의 환경적인 적응의 요소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마누라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자식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여기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주는요 사회적인 환경의 궁으로서 활동 무대를 나타내는데 장년기에 해당이 된다. 사업가적인 기질로 특수 전문직, 꼼꼼하고 활인업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구나. 월주는 나의 사회적 환경이니까요. 이런 형태로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사회적으로 만약에 활동을 하게 된다면 완벽주의적인 그런 기질이 높겠구나. 하지만 자기 고집이 굉장히 많겠구나. 전문성을 살리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는데 토가 병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과를 선택을 했는데 그 과를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전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얽히고 설키겠구나. 이렇게 해서 면주와 열주를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신사를 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한 거예요. 자, 다음 환경적인 부분은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혹은 나이가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일주와 시주를 나타냅니다. 일주는요, 나 자체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몸뚱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는 지금 보시면 원진, 기문, 금여, 홍염, 괴강 이런 형태가 됩니다. 뭐 공망 뭐 이런 것도 보시는 분들 많은데 공망으로 따지면 저도 말 되게 많거든요. 일주와 연준으로 공망을 기준점으로 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 공망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공망이라는 것은 만약에 밑빠진 독에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 뭔가 좀 깨졌어. 근데 그게 내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출출출출 흘러요. 그렇게 잘 안 풀린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계속 뭐 들이부어도 계속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술충이라는 게 지금 이 사주에 있습니다. 그럼 충이라는 것은 변화를 뜻해요. 밑빠진 독의 항아리를 끝없이 내가 퍼붓는데 충으로 인해서 발견했어. 뭐지? 아, 항아리 깨졌네. 변화 줘야지. 새로운 항아리를 갖다 둬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충입니다. 근데 공망지에 해당하는 것을 충이 됐죠? 그럼 깨져버렸어요. 그쵸? 그럼 공망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풀이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주는 원진, 기문, 금여, 홍염, 개강 이런 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현재의 궁에 해당이 되고 중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2운성과 십신 뭐 이것도 같이 보고 있지만 지금은 신살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본다면은 사업가적인 기질. 사업가는요, 신살로 따지면 백호, 괴강, 홍염, 금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가 기질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에도 괴강살이 있죠. 홍염살은 뭐냐면은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꽃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지나치게 빨간 꽃, 지나치게 많은 꽃 중에 눈에 띄는 꽃 이런 것으로 풀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홍염살은 일주에 놓여있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매력적인 외모를 갖고 있거나 그 매력적인 외모로 개개인의 특성을 살리는 데 있어서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연은 말 그대로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금마차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적으로 봤을 때 금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마차를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원진과 기문은 더러운 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좀 더러운 거예요. 원진은 결혼으로 따지면은 부부 생활이 뭔가 좀 좋지 않고 좀 꼬여 있다. 기문 같은 경우는 촉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새로운 것을 뭔가 좀 익힐 때 감각적인 재능이 뛰어날 수 있음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혹은 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현실화되는 그런 뭔가 좀 현실적인 감각이나 본능적인 직감 뭐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게 기문관이라고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살로 보았을 때 현재의 군가 중년기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가적인 기질 혹은 특수 전문직 감각, 끼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어 있다. 무속신앙 혹은 활인업 이쪽에도 감각이 발달이 되어 있고 사람 자체가 본능적인 감각이 타고났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안 좋은 성향이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가 매력적일 수 있는 게 홍염살입니다. 외모가 매력적일 수 있음. 예를 들어서 얼굴이 있으면은 눈, 코, 입, 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혹은 뭐 풍채라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딱 보았을 때 뭔가 좀 특정적으로 눈에 띄는 것 그런 게 한 가지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한테 많은 게 도화와 홍염살 이런 게 있으면 좀 있겠죠. 근데 도화와 홍염살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이게 뭐랄까 좀 결혼운이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외모가 특징적일 수 있고 매력적일 수 있다. 사람 자체가 좀 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무기가 있는 사람이다. 시주에는 원진, 기문, 지망, 압록, 학당 뭐 이렇게 있습니다. 문곡기인, 현찰산 뭐 이렇게 있는데요. 거의 다 비슷한 살이 있어요. 그렇죠? 시주에도 있다는 것은 시주 자체가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것, 비밀적인 공간, 문화생활 공간, 감추고 싶은 공간 뭐 이런 것에 궁에 돼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뾰족한 촉을 가지고 있다. 이게 현침살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일에 몰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이 다 무산이 되더라도 나의 필살기는 하나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이제 현침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에 몰두를 하고 사람이 미치는 그런 능력이 있겠구나. 얽히고 섞이는 것도 같이 있다. 보이지 않는 도움이 압록에 해당이 됩니다. 면주에도 압록이 있죠. 그래서 내가 뭐 힘들 때 도움 받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도움, 학업과도 연관성이 있고 학문에 또 연관성이 있고 보이지 않는 도움에도 연관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신살로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총평으로 좀 본다면은 사람 자체가 의리가 있고 결단력이 있고 신뢰를 중시할 수 있는 사람이고 뚝심이 있는 건 좋겠으나 외골수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 학업과 학문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사주로서 한 우물을 파면 대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결혼운이 좋지 않고 조상이나 부모와의 인연이 박하다. 매력적인 외모와 총명함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 자체가 거짓말하는 성품은 아니다. 그래서 피노키오형은 아니고 자신의 프라이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돈보다는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자신의 자존감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한다. 돈보다는 이런 것이다. 직업적으로는 사업가나 문화예술 계통으로서 어떤 특별한 직업을 하는 것, 할인업 쪽에 종사를 하거나 혹은 평범한 직장인보다는 특수한 전문직으로서 교수님 이러한 형태보다는 프리랜서적인 기질로 특수계약직 전문성으로서 빛을 발휘해야 되는 사주가 되겠다. 지나친 완벽주의와 꼼꼼함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일주의 쇠지, 월주의 양지, 년주의 장생지, 시주의 장생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일주만 놓고 봤을 때도 쇠지에 놓여 있고 경술일주의 형태를 보더라도 극강의 총명한 괴강살과 뭔가 이제 홍염살, 뭔가 좀 눈에 띄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쇠지라는 것은 제왕지를 지나서 만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권력에도 욕심이 있지만 쇠지를 지나 아니 제왕지를 지나 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연구에 한 어떠한 클래스를 연구를 하는 분야에 대해서 하는 분야가 되겠지요. 일간도 경금이고 책을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보고 생명의학 인기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하는 형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문성으로 빛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다.
식상이 없기 때문에 이래요. 이게 바로 저거든요. 그래서 홀로 외로이 연구 분야의 적성에 더 어울리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크게 성공하면 대성하고 아니면 아니다. 그치만 대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이 없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의 사주다. 결혼은 좀 늦게 하는 것을 권장을 하게 된다. 그리고 격 자체가 편인격이고 조상님이나 부모님에 대한 그런 복이 없고 애초에 인복이 없는 편인격이기 때문에 인복이 없겠구나. 그리고 재성이라는 것이 지장간에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각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자만심으로 인해서 경솔함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목적은 제 사주를 제가 풀어보자가 저의 목적이었어요. 이것 말고도 더 많은 풀이가 있겠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고,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영상을 올려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지식을 전파시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를 풀이하시는데 다른 사람한테 먼저 이렇게 좀 묻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사주를 자기가 풀어보시고 내가 잘 모르겠거나 나는 이 사주를 이렇게 봤는데 도저히 여기 이상으로 내가 접근을 할 수가 없겠다. 그럴 경우에 다른 데 가셔가지고 저가 좀 사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쨌든 사주를 보러 왔기 때문에 돈은 지불을 할 텐데 저에게 한 10분 정도나 20분 정도의 시간을 내셔서 제가 보는 사주와 흡사한지 혹은 제가 보는 사주와 선생님이 보는 사주와 풀이가 어떤지 대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의 틀을 넓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목적은 내 사주를 무턱대고 남한테 맡기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제 사주를 내가 풀어보자.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린 영상이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